디바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즘 공예계에서 아주 핫하다는 신소재 레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성 아크릴 레진, 미카 레진이라는 재료인데요. 최근에 마니랜드 스토어에 신규로 입고된 레진입니다. 기존의 석고, 레진, 콘크리트와는 다르게 새로운 타입의 재료인데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수성 아크릴 레진이 핫한 브랜드가 많더라고요. 이 제품은 국내에서 제작된 제품입니다. 제가 이 레진을 지금 연습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 저도 여러 가지 실험하고 약간 공부하고 있는 단계라서 오늘 영상은 간략하게 이 미카 레진에 관해서 조금 소개해드리는 정도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앞으로 제가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새롭고 예쁜 작품들 만드는 것들, 그리고 알아낸 팁 같은 것들 영상으로 많이 공유 드릴게요. 일단 이 미카 레진의 최대의 강점 중 하나가 경화 시간이 30분밖에 안 된다는 점이에요. 크리스탈 레진은 아무래도 경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건 엄청 빠르죠? 대신에 석고처럼 불투명하게만 제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석고보다 훨씬 단단하게 경화되고 불에도 강해가지고 캔들 홀더 같은 걸로도 많이 제작하시더라고요. 요것들이 지금 제가 이 미카 레진으로 제작한 상품들인데 트레이 같은 거 만들기 진짜 좋아요. 요것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요즘 유행하는 통통 곰돌이 몰드인데 이런 식으로 조금 무광 형태의 좀 고급스러운 광택의 느낌이라서 또 크리스탈 레진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기존의 크리스탈 레진은 둘 다 이제 액체 형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수성 아크릴 레진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양색 파우더 형식이에요. 경화제 액체를 2대1 비율로 섞으면은 석고처럼 붙는 거죠. 가루 날리는 걸 피하기 위해서 방진 마스크 정도 착용을 하고 장갑 정도는 착용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기존 크리스탈 레진을 다룰 때는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웠던 물에 닿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 미카 레진으로는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제가 사장님한테 이걸로 어떻게 작업을 하면 되는지 이거저거 물어보고 배워오고 또 찾아봤는데요. 계속 말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대표적으로 많이 작업하시는 게 마블링 기법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시는 방법인데 몇 개 작업하면서 이 미카 레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카 레진은 가루형의 파우더와 액체를 일정 비율로 섞어서 제작하는 식입니다. 이게 또 좋은 점이 크리스탈 레진만큼 비율이 완전 정확하지 않더라도 잘 굳더라고요. 하지만 이 비율에 따라서 완성작의 경도 등이 바뀐다고 합니다. 저는 요즘 미카 레진을 쓰면서 트레이를 만들다 보니까 1kg까지 측정되는 조금 큰 저울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작은 키링이나 크리스탈 레진 액세서리 위주로 작업하신다면은 이 저울보다는 기존 소수점 2개까지 나오는 정밀 저울을 더 추천드립니다. 미카 레진은 액체가 1의 비율이고 파우더가 2의 비율이에요. 저는 가루를 넣을 때 베라 스푼을 사용하고 있는데 크기가 아주 딱입니다. 넣는 순서는 상관없는데 액체를 먼저 넣고 가루를 넣는 편이 기포가 덜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율도 액체를 넣은 거에 2배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서 비율 맞추기 어렵지 않아요. 참고로 아직 대략적으로 몰드에 수성 아크릴 레진을 얼마나 부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혀서 아까처럼 저는 기존에 만들었었던 제품들을 다시 저울에 재서 용량을 맞춰주고 있어요. 일반 크리스탈 레진보다 이 수성 아크릴 레진이 부피에 비해 무게가 좀 더 나가서 아직은 헷갈리더라고요. 대략적으로 비율이 맞았으면 열심히 교반해줍니다. 여러분, 저는 집중하느라 장갑을 깜빡했는데 장갑도 끼시는 편이 좋아요. 저는 아직 이 아크릴 레진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가 이 교반하는 단계예요. 아무래도 이게 가루형이다 보니까 일반 액체형보다 잘 섞기 쉽지 않아요. 이 가루가 덩어리 지는 부분이 많은데요. 덩어리가 많이 남은 상태로 그대로 부으면 완성품에 점박이 같이 무늬가 남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잘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오래 교반하면 얘가 한 10분 뒤부터 바로 경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안 돼요. 빠른 시간에 최대한 뭉침 없이 섞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분들은 믹서기나 블렌더, 블레이드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편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취미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걸 먼저 연습 중인데요. 이 교반 도구로는 실리콘 막대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나무 막대는 나중에 레진이 굳은 다음에
다음에 잘 떨어지지 않기도 하고 다시 그대로 사용하기도 애매하더라고요. 여기에 미카 레진 조색제 보라색을 첨가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조색제 상품은 보라색이 아니라 조금 더 청보랏빛이 나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궁금해하실 거예요. 일반 레진 조색제로도 조색이 되나? 일단 제가 사용해본 거로는 이게 되긴 하는데 진짜 색깔이 거의 안 나와요. 레진 조색제를 엄청 넣어야 겨우 나옵니다. 그나마 대체할 만한 조색 방법이 이제 아크릴 물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수성 아크릴 레진 조색 방법을 따로 비교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카 레진은 아이보리빛을 띠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하얀 빛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하얀색 조색제까지 넣어주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마블링을 하는 법입니다. 지점토 트레이를 만들 때 잉크를 튀겼던 것처럼 마블링을 만들고 싶은 색상의 조색제를 살짝 찍어서 방울방울 위에 떨어뜨려 주세요. 그 다음에 휙휙 저어서 물결을 만듭니다. 이때 너무 많이 저으면은 아예 색깔이 섞여버리기 때문에 마블링이 생길 정도로 두세 번만 저어주세요. 저는 너무 마블링이 적은 것 같아서 더 떨어뜨렸는데 너무 많이 넣은 것 같기도 해요. 이 상태로 몰드에 천천히 부어주세요. 아무래도 가루형이다 보니까 점도가 있는 편이라서 넣을 때 기포가 생기기 매우 쉽습니다. 특히 이런 매우 좁은 하트 트레이 몰드 같은 경우에는 기포 없이 깔끔히 채우기 쉽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실리콘 막대로 입구를 먼저 벌려주고 천천히 다 채워주었어요. 그 다음에 레진이 굳기 전에 몰드를 바닥에 탕탕 치거나 몰드 아래 끝부분을 손가락으로 톡톡 이렇게 쳐서 기포가 위로 올라오게 해줍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 건 석고 작업하실 때 많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수성 아크릴 레진의 기포는 크리스탈 레진처럼 라이터에 열을 쐬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기포를 위로 올려서 빼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수성 아크릴 레진의 장점 포인트! 남은 레진은 비닐이나 실리콘 매트 위에 이렇게 얇게 부어서 펴주세요. 그리고 실리콘 막대는 이렇게 같이 붙여주셔도 되고, 만약에 바로 다음에 추가로 쓰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저는 옆에 큰 물통을 준비한 다음에 바로 막대를 씻어줍니다. 마치 아크릴 물감을 쓸 때처럼요. 그 다음에 이 물통도 레진이 경화할 때까지 같이 기다려주시면 아래쪽에 씻긴 레진이 굳어서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일반 크리스탈 레진을 사용하실 때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직 저 옆에 펴 발라둔 게 뭘 하는 건지 잘 모르시겠죠?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비녀도 하나 만들어보고 싶어서 똑같이 마블링 기법을 사용해서 하나 뚝딱 만들어볼게요. 제가 요즘 여러가지 도구로 실험하느라 요건 미니 거품기로 한번 해봤는데 확실히 섞는 건 편하긴 한데 뭉치는 건 그대로인 것 같기도 하고 자잘한 기포도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더 연구 중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물통에 바로 털어주었어요. 여기에 파랑색 마블링을 만들어줄 건데요. 이게 진짜 반방울 정도만 넣었어야 하는데 제가 욕심이 많아서 한두 방울 정도 넣었더니 엄청 마블링이 심해졌어요. 여러분은 반방울로 해보세요. 전 너무 진해져서 나중에 파랑색으로 갈리더라고요. 몰드를 탕탕 쳐서 기포를 빼주세요. 남은 레진은 색깔을 잘 섞어서 마찬가지로 바닥에 얇게 펴발라줍니다. 자, 이 상태로 30분만 지나면 짜잔! 이렇게 경화가 완료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얘네로 뭘 하냐? 바로 컬러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수성 아크릴 레진으로 작업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제작하시는 형식이 테라조 스타일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제작한 컬러칩을 다시 레진에 넣어서 굳히면 이제 조각조각이 잘 보이는 테라조 형식으로 제작이 되는 거죠. 다음에는 이 테라조 형식으로 제작하는 영상도 가지고 올게요. 실리콘 비커에 있던 나머지 레진들도 싹 다 테라조 컬러칩으로 만들어 재활용 가능합니다. 대박이죠? 저는 참고로 파스텔 톤의 컬러칩들은 그냥 한 곳에 다 몰아놨는데 이렇게 안 하고 색깔별로 모아주시는 편도 좋아요. 자, 이제 타령해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30분이면 다 경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얇은 두께의 작품들은 더 오래 놔뒀다가 타령해 주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타령은 30분이면 가능하긴 한데 안에 수분이 남아있어서 레진이 완전 경화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꺼운 작품들은 사실 이때 타령해도 문제 없는데 이렇게 두께가 얇은 아이들은 타령하면서 뽀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몇 시간 정도
놔뒀다가 탈영하시는 편을 추천드려요. 짜잔! 오, 정말 앞면에 기포 하나 없이 너무 깔끔하고 매끈하게 잘 나왔네요. 뒷면은 조금 지저분하지만 나중에 사포로 마감해줄게요. 그 다음은 비녀! 이 비녀같이 얇은, 특히 뭐 이제 아주 작은 장식 파츠 같은 거 탈영하실 땐 특히 더 조심조심 충분히 경화시킨 다음에 탈영해주세요. 탈영한 후에 이제 공기와 닿으면서 수분이 본격적으로 날아가면서 더욱 단단히 경화됩니다. 주변에 붙어있는 것들은 살짝 힘을 주면 바로 잘 떨어져요. 이대로도 충분히 완성된 느낌이지만 여기에 이제 물사포를 사용해서 더욱 깔끔하게 다듬어주면 좋겠죠? 마지막엔 물로 작업물을 씻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통에 있던 물도 버려주면 되는데 일반 크리스탈 레진은 다시 말하지만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통 아랫부분에 아크릴 레진이 굳어 있어요. 이것도 완전 마른 다음에 컬러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커나 실리콘 막대에 남아있던 아크릴 레진은 이미 없겠지만 수세미로 닦아주시면 더 깔끔하게 다음 작업에 쓸 수 있겠죠? 일반 크리스탈 레진의 경우에는 남은 레진을 이렇게 물로 닦지 말아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신소재 미카 레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많은 신소재 레진이라서 이렇게 불투명한 작업을 할 때는 이 미카 레진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사용할 것 같아요. 또 이게 이제 완전히 마른 다음에는 레진이랑 섞어서 사용을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또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레진 아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급지고 감성스럽고 그런 느낌이 되게 확고한 레진 스타일이라서 앞으로 이 미카 레진을 사용해서도 다양한 작품들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미카 레진은 지금 마니랜드 스토어에도 입고를 시켜놓은 상태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